예, 어대명 넘어 확대명이라는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당대회 지방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 정적 어떻게 제거해서 계속 집권해야지,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가게 할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저 사악한 정부 여당하고 강대치는 끝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구 경북의 득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제주에서 82, 인천에서 93, 강원에서 90. 이 세 군데만 누적을 해도 90%가 넘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받았던 77%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다른 대통령과 다른 당대표와 비교를 해볼까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97년에 총재 선출될 때 73%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2020년에 60% 받았습니다. 이때도 높았던 수치인데 지난번에 77.77, 이번에 현재 물론 아직까지는 이틀 차지만 90%.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압도적인 득표를 할 거란 건 예상들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보는 것처럼 77.77%로 예, 지금 화면 나오네요. 예. 대구 94, 경북 93. 더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뭔가 2년 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사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으로 좀 빠져나간 당원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미래,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 나가면서 호남 쪽에 있는 당원분들을 비롯해서 또 상당수가 이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예견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전 대표 아닌 다른 목소리에 좀 손을 들어주자라는 분들도 분명 있는데 저 정도 수치는 아닐 텐데,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등을 돌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호남이나 수도권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흔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사법 리스크죠.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소위 검찰의 사법 공격이 너무 심해. 나를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야. 옛날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택연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되도 않는 건 마구 기소하고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 아닌가. 이재명 같은 유형의 정치인은 이제 웬만한 부패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게 하나만 튀어도 보여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흑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랑 같아서 웬만한 거 튀겨도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예, 최수원 평론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는 너무 혐의가 많아서 뭐 하나 작은 티끌이 튀어도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4명의 후보들은 각양각색의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직접 SNS나 아니면 저렇게 영상으로 개입하면 자기 메시지를 내므로써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은데 당장 지금 10월이면은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2개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예. 두 가지 나오면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혹시나 사법 리스크에 유죄가 나서 만일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판결나면은 굉장히 당내에서 혼란스러울 텐데 그렇다면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아마 나선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저조한 득표율이지만 완주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고비는 최대 고비는 10월이다. 그때 해야지 지금의 뭐 확대명, 어대명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예견된 거고 그것은 충분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 중에서 한두 가지가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쉬쉬하던 것들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균열이 날 수가 있어서 저는 김두관이나 김부겸 후보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분석합니다. 예, 성용원 의원. 예, 방금 전에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당내 득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민주당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서산이 가장 붉습니다. 그런데 그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계속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큰 오산이 되죠. 그 뒤에는 밤이 오게 됩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재명 전 대표가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려 이랬는데 또 안 되니까 가택연금. 이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정도 반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 정도 반열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닙니까?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차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감이 되고요. 그렇게까지 지금 방금 전에 10월에 그 민주당의 위기설을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런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 기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이미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됐기 때문에 대표의 출마한 이상 대표에게 전권의 힘을 몰아주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 싸워라 이런 당원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엔 총알 도피에 간 사나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